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의 심리학 강의를 시작한 것도 벌써 4번째인 것 같습니다. 4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소통 심리학이 몇 강까지 갈지 사실 저는 아직 가늠하기 힘듭니다. 제가 쓴 책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이 책이 시그마 북스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제가 소통 심리학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통 심리학 강의는 학문적이면서 또 여러분들의 제가 만든 이 커뮤니케이션의 공식과 어구를 통하여서 강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관계의 중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제목과 봐도 이 제목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기질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성격도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고 또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의 정서적으로 좀 약해지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중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문마다 또한 사람마다 관계의 중심 요소는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통 심리학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심리학을 보고 상담을 공부해 봐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가 도구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이런 명제로서 접근해 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박스 안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루 몇 번의 대화를 하고 살아갈까요?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의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하루에 2,500번의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껴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는 2,500번의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런 남녀의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평균 5,000에서 7,000 단어 정도만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하루 평균 남성의 배 이상 15,000에서 2,000 단어를 소진해야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에 사람은 하루에 평균 2,500번의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의 70%를 대화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화라고 할 때 저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만나도 저는 언어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언어도 이 커뮤니케이션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알버트 메러비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지금 언어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귀로 듣고 있으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정보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또 목소리의 높낮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거의 70%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소와 같고 공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런데 산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우리가 참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계에서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학습을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원론적인 강의는 들어와서도 인성에 대한 강의는 들어와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는 강의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까? 이 오르클이라는 이 피플소프트라는 IT계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릭 버거스틴은 원래 CTO, 최고 기술 경영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성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갈 때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기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문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부류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들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직장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들의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간관계와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이 상관관계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은 어떤 직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더라. 그 대인관계는 곧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인관계와 직장생활과 사회관계는 곧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에 의해서 형성되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또 공부하시고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들어봤을 겁니다. 포춘지라는 아주 유명한 경영,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마다 500대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춘지에서 글로벌 기업 500대의 기업에서 찾아보니까 최고 경영자의 자질이 뭘까? 최고 경영자
우리가 뭐 지금 IT 시대도 들어가고 AI 시대도 들어갑니다만은 여기서 최고 경영자의 자질, 특히 기술 경영자를 말합니다. 최고 CTO 경영자의 자질을 보니까 결국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자질은요, 인간관계였습니다. 사람을 잘 다루는 기술입니다. 피플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첫째가 사람됨으로 뽑았습니다. 인성이 된 사람, 품성이 된 사람. 두 번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결국 앞서서도 제가 여러 번의 강의 드렸지만 사람들 믿고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또 봤습니다. 포춘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일명 셀이라고 말하죠. 셀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해 보기로 발표하기를 좋은 경영자의 자질이 뭘까? 좋은 경영자의 자질이 뭘까? 할 때 그 첫 번째 1순위가 인간관계였습니다. 자, 릭 버거스트나 하버드 대학교나 또 포춘지나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 할 때 갖춰야 될 사람의 가장 큰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분 아시죠?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세계경제포럼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세계경제포럼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 미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원래는 비대면으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발표하기를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기를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한 20여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20여 가지를,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20여 가지를 발표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 소통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시대에 들어가고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 들어가고 화성에 가는 그런 시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 인재가 원하는 역량은 이 소통의 능력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협동의 능력도 있죠. 그만큼 이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협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생입니다. 협력과 상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어떻게 하면 윈윈 전략을 가져갈까? 그 상생의 도구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간에 인간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곧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길러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길러질 수 있다. 내가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하고 습득하면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리더가 될 수 있고 탁월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했습니다. 관계의 중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제가 하는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 모두 다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추어서 좋은 인간관계, 그래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잘 되는, 또 연인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그런 역량을 다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또 경청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